뉴욕시에서 매달 평균 1,340여 가구가 살던 집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혼잡요가 시행된 이후에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데이비드 로렌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뉴저지 주민 3명 중 1명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에서 매달 평균 1,340여 가구가 살던 집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시 마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총 8,072건의 퇴거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345가구가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월 평균 퇴거 건수인 1,482가구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육박하는 통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을 높은 강제 퇴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아동을 위한 시민위원회 CCCNY는 올해 상반기에만 8,000건이 넘는 강제 퇴거된 가구의 자녀들은 노숙을 하거나 셀터 등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시민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에서 25학년 기준으로 15만 4천 명의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노숙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시립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수도 3만 3,6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주거위기가 심화된 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의 추가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에서 교통혼잡요가 시행된 이후에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경제연구소 NB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구급차들의 이동 시간들이 평균 1분 이상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될수록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통혼잡요의 핵심 설계자인 샘 슈워츠는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구급차 출동 시간이 평균 약 3분 정도 증가했다며 심장마비는 1분마다 생존 가능성이 7에서 10% 줄어들기에 1분의 절약은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생존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뉴욕 소방국 구급대원 노조 측은 현장에서 60에서 90초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며 지난 2년간 출동 시간이 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데이비드 로렌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법원은 로렌조 전 행정관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미사용 병가와 휴가 수당 24만 달러 이상을 타운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렌조 전 행정관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펠팍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타운 정부는 그가 재직 기간 자신에게 미사용 병가와 휴가 수당을 추가 보상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타운 정부는 로렌조 전 행정관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사용 병가 수당 8만 1,226달러, 미사용 휴가 수당 19만 5,108달러 등 모두 27만 6,334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 감사원도 앞서 펠팍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미사용 병가 수당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타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반환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 비용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풀 김 펠팍 시장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타운 정부의 의무라며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민 3명 중 1명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법률서비스 산하빈곤연구소는 2024년 기준 뉴저지 주민 308만 9,095명,
전체의 33.1%가 실질 빈곤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 빈곤선 기준으로 집계된 빈곤 인구는 85만 9,029명, 9.2%에 그쳐 실제 생활비 부담을 겪는 주민 223만 명 이상이 공식 빈곤 통계에서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연방 빈곤선이 지역별 주거비와 보육비, 교통비, 의료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뉴저지처럼 생활비가 높은 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과소평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연방 빈곤선은 자녀 2명을 둔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25,273달러 이하였지만 뉴저지의 방 2개 아파트 중위 임대료는 연간 22,620달러에 달했습니다. 주거비만 제외해도 식비와 교통비, 의료비, 보육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아동의 40.8%, 82만 3,920명이 실질 빈곤 상태로 추산됐고 65세 이상 노인도 58만 5,248명이 기본 생활비 부담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뉴저지 가구가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평균적으로 연방 빈곤선의 약 3배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다며 실제 생활비를 반영한 복지 기준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등록 유권자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가 불법 체류자 전원 추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은 77%, 무당층은 53%, 민주당 지지층은 37%의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에는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응답자의 80%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하며 민주당에서도 70%가 넘는 비율로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 정책을 여전히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규모 강제 추방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출국을 거부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자진 출국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2026년 세금 보고부터 적용되는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개인 1,500만 달러, 부부는 최대 3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개인 1,399만 달러, 부부 2,798만 달러에서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연간 증여세 한도는 예년과 같은 수증자 1인당 1만 9천 달러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만 달러를 증여할 경우 1만 9천 달러는 면제되며 나머지 18만 천 달러는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IRS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의 면제 한도 확대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장기적인 상속 계획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밴쿠버호프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밴쿠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밴쿠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H마트가 신입사원 11만 명 조사 결과 초급 직원이 근무하기 가장 좋은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입이 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776억 달러까지 급증했지만 기업들의 생산성은 높게 유지됐습니다. 의료비와 임대료 상승 전망이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냉각탑 물안개가 원인인 레지오넬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당국은 독감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브롱스 동물원의 마지막 아시안 코끼리인 57세 패티가 테네시 보호구역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1948년 미국 극동공군사령부의 기밀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한 기록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저녁에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59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달성하며 행운의 10억 번째 승객에게 기념 항공권을 선물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고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3분, 해지는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